스튜디오 지브리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44살 때 세운 회사이다. 이탈리아어로 사막의 모래바람이라는 뜻인 지브리는 애니메이션 업계에 선풍을 일으키자 라는 의미라고 한다. 원래 발음은 기브리인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발음을 혼동해 지브리가 되었고, 한때 사명을 변경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그냥 쓰게 되었다고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1941년 태어나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가 전투기 날개를 하청 생산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있었고, 일본이 패망한 후엔 생필품을 생산했기에 그는 매일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퇴역 군인들과 기술자들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퇴역 군인들은 일본이 점령지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다고 한다. 어린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일본이 매우 싫어졌다고 하며 평생을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드래곤볼, 원피스로 유명한 토에이 애니메이션 출신이다. 8년간 근무했지만 노조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듯 이직을 하게 된다. 그런데 후일 미야자키 하야오가 유명해진 후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토에이 출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토에이 퇴사 이후 10여 년간 미야자키 하야오는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루팡 3세, 미래소년 코난 등을 연출한다. 이 시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만화 잡지에 연재하고 있었는데 투자를 받아 영화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9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한다. 후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적어도 다음 작품은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안심했다고 한다. 이듬해 미야자키 하야오는 스튜디오 지브리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지금의 토토로의 인기와는 달리 1988년 개봉 당시의 토토로는 관객 동원수 88만의 그저 그런 작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토토로 인형이 잘 팔렸고 그 해에만 66만 6,920개가 팔렸다고 한다. 또 일본보다 해외에서 반응이 좋아 외국인은 아는데 일본인은 모르는 캐릭터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토토로는 점점 재조명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공중파 방송에 나올 정도로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애니메이션이 되었다. 토토로에 대해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기를 바래 토토로를 만들었지만 결국엔 TV만 더 보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토이스토리, 벅스라이프, 라푼젤, 겨울왕국 등으로 유명한 픽사와 디즈니의 수장 존 라세터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팬으로 유명하다. 애니메이션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월트 디즈니와 미야자키 하야오를 꼽았으며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미야자키 하야오를 찾아간다고 한다. 둘의 친분은 서로의 작품에도 나타나 있는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픽사의 마스코트 룩소 주니어가 오마주되었고 토이스토리 3에는 토토로가 출연한다. 지브리의 음악 대부분을 작곡한 히사이 시조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제작 당시 우연한 추천으로 미야자키 하야오를 처음 만났다.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무명이던 히사이 시조에게 덜컥 음악 감독을 맡겼고 30년간 수많은 작품을 함께하게 된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걸까?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한 히사이 시조는 일본 클래식계의 거장으로 성장하며 수많은 명반을 남겼고 2008년에 무려 1100명이 출연한 지브리 창립 25주년 기념 콘서트를 지휘하였다. 히사이 시조에게 영화 음악이란 영화를 보는 관객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떠오르게 만드는 장치라고 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지브리 영화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영화이다. 316억엔의 수익을 내며 1998년 개봉한 타이타닉을 꺾고 흥행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 기록은 무려 19년간 이어졌고 2020년 귀멸의 칼날에 의해 깨지게 된다. 2022년 현재 8위는 원령공주, 7위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2위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지브리는 10위 안에 3개의 영화를 랭크시키고 있다. 저는 여러 후계자를 양성했어요. 그런데 떠나보내지 못하고 집어삼켰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여러 후계자를 키웠었고 툴툴대기는 하지만 잘 가르쳐주는 감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작업을 시작하면 자신의 고집이 너무 세서 제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한다. 스폰서들 또한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았고 지브리의 젊은 인재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결국 이들은 미야자키 하야오를 떠나고서야 성공할 수 있었고 지브리는 아직까지도 미야자키 하야오를 대체할 감독을 찾지 못했다. 지브리와 함께하지 않아 성공한 감독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감독 호소다 마모루이다. 스튜디오 지브리에 입사 지원을 했지만 떨어진 경험이 있는 호소다 마모루는 탈락 통지와 함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필 편지를 받았는데 지브리는 장인의 세계라 자네처럼 자신의 작품을 그리고 싶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네. 자네를 채용하면 오히려 자네의 재능을 없애버릴 것 같아 일부러 탈락시켰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호소다 마모루는 이 편지를 액자에 넣어 보관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워즈, 늑대 아이 등을 히트시키며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명성을 얻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오타쿠 소굴이라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미화는 사람에 대한 관찰이 없기 때문에 생겨났다. 지금의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사람 관찰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오타쿠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말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고, 전투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전쟁 부역자잖아요 라고 소리친 적도 있다고 한다.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 논평을 내기도 하고, 많은 지브리의 작품이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2013년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에서 일본 제국의 상징인 제로 전투기의 개발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현재 인생 마지막 작품을 준비 중이다. 2018년부터 60명의 애니메이터가 붙어 매달 1분 분량만 그릴 정도로 역대급 시간과 돈을 투자 중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81세의 나이에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준비 중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보다 자신이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